개교환센의 지속 가능한 제작을 위해 한번 떠들어 봅니다. 본격 원래 사실 준비한 콘텐츠가 있었지만 실패하게 돼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방송. 월간 인서트 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랑님 설명해 주세요. 뭘 무슨 얘긴지. 앞에 잠시 스포일러를 드렸던 것처럼 네.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야심차게 월간 인서트를 위해서 준비한 콘텐츠가 있었는데 네. 저희 컨셉이 이제 대충의 주제만 공유를 하고 와서 여기서 현장에서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이 월간 인서트를 시작하게 돼서 네. 하기 전에 카톡방에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것만 던져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하려고 했는데 위기에 봉착하여 반대에 부딪히고 네. 오늘 뭐 반대한 사람이 있나? 지금 말하는 사람 반대라기보다는 네. 우려를 이거 해도 되나? 했는데 3분 듣고 끄실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 제 입에서 나온 소리였어. 네. 근데 네. 누구보다 유랑님이 먼저 접으셔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이것도 저는 아닙니까? 사실 아이디어를 던지고 이제 방안을 제시했지만 네. 그 3분 듣고 아무도 안 들을 것 같다는 그 악감에 그 말 때문에 짓밟혀서 네. 근데 맞을 겁니다. 원래 맞아요. 하려던 거는 유랑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시죠. 원래는 이제 그 보전 희곡 같은 거를 오디오북처럼 한번 읽어보자 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근데 희곡까지는 아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림왕자라는 소설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 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다듬어서 언젠가 월간 인서트로 다시 찾아와 보도록 하고 연기죠, 연기. 일단 잠정 연기. 폐지가 아니라 딜레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폐지가 아닐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 한 60분 정도 들을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지 않을까. 네, 그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볍게 근황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숨겨진 비장의 콘텐츠가 있어요. 오. 일단 근황부터 공유를 한번 해보시죠. 근황. 뭐가 있을까? 저는 맨날 근황 토크 할 때마다 네. 한 일주일 고민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근황을 말하라고 하니까 마치 떠오르는 게 없는데. 넘어갈까요? 제 근황 저도 말할 거거든요. 떠오르는 게 일단 없다길래. 다른 분부터.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쵸. 녹음일 기준 지금 새해니까. 맞습니다. 뭐 하셨는지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피켓팅을 성공했던 엘리펀트송을 보고 왔습니다. 연말에 보기로 어떠셨나요? 했었던. 네, 워낙 좋아하는 작품이고 네. 지금 한 4번째 보나? 그래가지고 여전히 좋더라고요. 네. 추천 강추이신가요? 강추인데 조금 극 자체가 어둡죠. 네, 어둡고 좀 슬프기도 하고 사람의 심리를 약간 좀 짜증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보시면 좋긴 할 텐데 많은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작품이라서 그리고 특히나 전성호 배우라고 이제 대학로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기도 하고 이제 네. TV도 많이 나오시는데 네. 그분 거를 정말 어렵게 구해서 봤어요. 네. 티켓을. 그분 것만 다 매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 걸 제가 처음에 한번 보고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봤는데 여전히 그분은 그게 너무 특화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많이 슬퍼요, 그 자체가. 우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봤는데도 안 울었고요. 같이 가신 분은 펑펑 우셨더라고요. 네. 근데 겨울에 굉장히 어울리는 극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옆 사람이 울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거죠. 보통 가만히 있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친밀도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쳐다보면서 우냐? 예요. 뺨 맞아. 하면은 뺨 맞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너무 뮤지컬 재밌게 본 게 있어서 네. Come From Away를 봤어요. 네. 압구정에서 하는 뮤지컬인데 네. 9.11 테러 때 이제 모든 비행기들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니까 캐나다에 있는 작은 마을로 회항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작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온 비행기 사람들을 너무 잘 친절하게 대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스토리 자체도 정말 따뜻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연출이 너무 좋더라고요. 세트랑. 제가 알기로는 그 원작을 대본만 사오고 다른 연출이라든지 세트나 이런 거는 한국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작을 보진 못했지만 그것만큼이나
혹은 더 뛰어넘는 그 이상의 뭔가 그 비주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누구 나와요? 최정원 씨 나오나요? 맞아요. 네. 막 연예인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뭐 최정원, 신영숙이라는 유명한 뮤지컬 배우분 나오고 고창석 배우 나오고 엄청 연예인이 많진 않은데 근데 유명하신 네. 분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유명한 음. 분들 많이 나오고 일단 극 자체가 너무 좋아서 오. 꼭 보시길 바랍니다. 공연장이 어디인가요? 압구정에 BBCH라는 곳이에요. 아, 네. 치킨홀. 맞습니다. 치킨홀? 네. 광림교회 그 홀이잖아요. 네. 근데 BHC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미덕들 사이에서는 치킨홀이라 보통 불리는. 묘덕 용어구나. 네. 저 생각났습니다. 뭔가요? 최근에 시집을 읽었습니다. 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시집은 아니고 문학동네에서 나온 시인의 말 모음집 책이 나왔어요. 네.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문학동네 시인선이 1번부터 지금 한 200번까지 나왔나? 이런데 1번부터 199번까지의 시인의 말을 다 모아가지고 한 권의 시집처럼 낸 거예요. 제목이 내가 아직 쓰지 않은 것이라는 책인데 책 가격이 아마 시인의 말만 모아서 그런지 되게 저렴합니다. 네. 3,000원인가 이래요. 오. 그래서 뭐지? 다른 책 사러 갔다가 이건 뭐지? 하면서 샀는데 네.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 음.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한 편의 시집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덧붙이는 말이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 네. 읽어볼게요. 이렇게 미적지근하죠? 아닌데? 궁금해요. 이것도 어쨌든 시의 형태로 쓰여 있는 거죠? 시의 형태로 쓰신 분도 있고 네. 단어로 쓰시는 분도 있고 수필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궁금하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거 네, 한번 여쭤보려고 낭독 한번 했어요. 할까요? 네네. 좋아요, 좋아요. 어린 왕자는 못 읽지만 이거는 낭독할 수 있다. 네, 궁금합니다. 아주 짧습니다. 네. 신동욱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신동옥 시인이고요. 웃고 춤추고 아름다워인가? 저 무슨 톤이야 저거는? 웃고 춤추고 여름하라라는 시에서 네. 이분이 마지막에 이 두 문장을 남겼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제가 새해 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어떤 말인데 저렇게 앞에. 그러니까요. 말이 길어. 참고로 2012년 시고요. 네. 합니다. 네. 제발 하세요. 안녕, 용기를 가져. 뭐야, 왜 웃어요? 끝이야? 끝이에요? 그치요?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 훌륭합니다. 안녕, 용기를 가져. 음. 이거를 제가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딱 읽었단 말이에요. 오. 너무 좋았어. 네. 마음에 아주 팍 꽂혔겠네요. 네. 시집도 읽으셨어요? 로봇이 아니, 실수였어요. 시집은 아직 안 읽었는데 네. 이것만 보니까 시집도 읽어야겠는데? 라는 생각도 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집을 잘 읽진 않았는데 최근에 선물 받은 책이 있어서 네.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근데 시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제한된 단어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되게 직관적으로 전달을 하잖아요. 네. 근데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감정에 연관되어 있는 나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감정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맛에 그러니까 여백을 채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맛에 시를 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 좋아하는 시인 있으세요? 좋아하는 시인이 있을 만큼 시를 읽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있어요. 누구요? 신동옥 시인님. 아니 근데 우리 시를 많이 배우잖아요. 네. 고등학생 때나 이럴 때. 네. 그래서 뭔가 인상 깊었던 시나 좋아하는 시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창 우울해질 때 기영도 시인의 시를 아. 읽으면 그 우울함에 늪에 빠지면서 네. 바닥을 딱 치고 올라올 힘을 얻어요. 네. 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가 입속의 검은 잎? 네. 네. 아주 교과서에 나올 만한 시가 그런가? 가장 네. 대표적이거든요. 아. 그 시집 제목도 그거예요. 맞아요. 근데 대표작인 이유도 있고 사실 그 시집에 있는 다른 시들을 더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제목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낭독과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려주셔서. 저도 약간- 기영도 시인 좋아해요. 아, 그래요? 홀린 사람이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홀린 사람. 네.
뭔데요? 나중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폴린이요? 홀린. 아, 홀린. 네. 제가 빈동님 선물해준 시집 있어요. 그 시인인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집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민망한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빈동님 그 드린 시집 맞아요. 심지어 저 읽었거든요. 그 시인분 좋아합니다. 누구시죠? 누구시지? 아 신동옥? 아니에요. 나중에 생각나면 아, 다시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말씀해드릴게요. 저 내친 김에 딱 하나만 네.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마침 저는 책을 보면 그 인상 깊은 구절을 다 파일화 해놓는데 오. 켜보니까 안녕 용기를 가져 못지않게 네. 되게 좋은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건네고 오. 싶은 말이라서 네. 마침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거는 박상수 시인님의 오늘 같이 있어라는 시집의 시인의 말인데요. 네. 약간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있어. 거기에 시인의 말이 네. 딱 한 문장입니다. 우린 너무 아름다워서 꼭 껴안고 살아가야 해. 오. 빈두님 이런 감성이 또 있으시군요. 맞아요. 민정님이 얘기하니까 약간 좀 중이병 걸린 사람. 아니, 제가 조금 마음을 써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했는데 흑염병 아, 치료할 아니야. 것 같아요. 여기서 중이병이 나옵니까? 네, 이거 봐요. 내면이 되게 말랑말랑한 이런 그렇네요. 감성 좋아요. 네. 내가 못하니까. 근데 이런 시인의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서점에 가셔서 다른 책들 사실 때 같이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시승을 하러 갔다 왔는데요. 오. 차를 사지 않으셔도 네.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시면 한번 가볼만 해서 추천드릴게요. 어떤 제네시스 차? 매장에 갔다 왔는데 네. 수지 매장이 아니라 거기가 제네시스에서 운영하는 곳 같아요. 네. 그곳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시승도 하고 차도 구경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사지 않아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건물에 있는 차들을 보고 타보고 하는 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가지고 차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한 번쯤 가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사러 가신 거고. 네, 저희 집에 있는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차를 바꿀 겸 해가지고 어떤 차가 있는지 시승해볼 수 있는 서비스 신청해가지고 네. 미리 신청하면 2대까지 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차 신청해놓고 저희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승이라는 게 그냥 실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밖에서. 주행이 가능해요. 그래? 어떻게 실내에서 네. 차를 탑니까? 아니 그냥 그거 아니야? 실내에서 이렇게 핸들 만져보고 그거를 시승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실제로 차를 10몇 킬로까지 탑니다. 그래? 네. 그냥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면허증과 미리 예약을 해서 가면은 탈 수가 있어요. 무료로? 네. 사고 나면? 그거 다 보험 처리가 되어 있고 운전자에게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도 많은 돈을 물지 않아요. 네. 그런 게 있구나. 난 네. 처음 알았네. 그 옆에 매니저분이 아주 설명을 잘해주시면서 옆에 타주시고 네. 운전자 타고 그리고 동승자까지 탈 수 있고 심지어는 아기를 데려가면 카시트까지 예약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콩순이랑 같이 갔는데 콩순이 네. 타진 않았는데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시승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뒤에? 절대 거기선 그쵸. 구매도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그 매장은 매장이 아니라 그런 쇼룸 같은 건가요? 맞아요. 쇼룸 같은 데인데 수지에 되게 크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건물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가서 시승을 하고 설명을 듣고 타려면 물론 거기서 이제 요청을 하면 연결을 해주겠지만 거기선 못 사요. 사려면 다른 데 가서 사야 돼요. 좋네요. 좋다. 네. 저도 요즘 차가 너무 사고 싶어서. 네. 근데 차를 사면 플러스 알파로 그냥 차값뿐만 아니라 드는 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유지비가 드는. 유지비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차를 사고 싶은지를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못 사고 있어요. 가서 돈도 없지만. 구경하시면 네.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 호불호가. 그 결정했습니까, 본인은? 제 차를 사러 간 게 아니라 이제 집에 차를 사러 간 거여가지고 저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네. 가서 보니까 사고 싶은 차가 생기더라고요. 뭔데요? 그게 뭔데? 그거 뭔데? GV60이었나? 전기차. 제네시스 전기차를 봤는데 네. 저는 전기차를 제네시스로 조그만 SUV더라고요. 그걸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길거리에서. 네. 근데 가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차가. 귀엽고 예쁘고 전기차다 보니까 그 실내 공간도 괜찮고. 그래서 이 차 사고 싶은데 하는 로망이 생겼지만 네. 그래도 꽤나 가격이 나가지 않나요? 엄청나죠. 당연하죠. 네. 제네시스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사실 사고 싶은 차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안 해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전 큰 차를 사고 싶더라고요. 막 램 같은 램이 뭐예요? 그 다찌에서 나오는 엄청 큰 픽업 트럭 같은 게 있어요. 다찌가 뭐예요?
그 그래서 차 쪽으로는 그- 전혀 무지해서. 차 브랜드예요. 근데 좀 큰 픽업 트럭인데 어쨌든 제가 처음 탔는데 이런 큰 차를 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먼저 생기다 그치. 보니까 음. 그냥 그 전 단계에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굳이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항상 그 전 스텝에서 멈춰 있어서 결국 아직도 차를 운전할지도 모르면서 혼자 아, 맨날 면허는 있고. 면허 아. 있어요. 맨날 그 차 중고차 사이트 같은 거만 혼자 엄청 진짜? 엄청 보거든요. 신기하네. 하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유생님은 유일하게 운전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네. 차에 대한 생각은 또 없으시고. 저는 차랑 집에 별로 그 욕심이 없어요. 차는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안전하게 하면 되고. 막 로망인 차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있죠. 좋은 차 보면 좋긴 하더라고요. 네, 친구들 중에 외제차 뽑은 친구들도 있고 네. 튼튼하고 안전한 차 보면 좋긴 한데 굳이 뭐 지금 차도 만족하기 때문에 저도 큰 차를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로망이 있어요, 저는. 큰 뭔데? 차를 타고 어떤 싶어요. 거예요? 그런 지프에서 나오는 정말 큰 차 있잖아요. 아, 저도 모델 모르고 차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모르지만 네. 큰 차를 운전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럼 바퀴도 본인이 크고 그런 내가. 주차할 때 정신을 힘들지. 혼미해질 텐데. 그렇네요. 근데 저도 장롱면허라서 근데 의외로 여성분들이 큰 차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전하고 아무래도 음. 좀 큰 차를 또 타고 가야 이제 길에서 무시를 안 하거든요. 하긴. 맞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인분은 네. 박서영 시인분이시고 네. 시집의 제목은 연인들은 부지런히 서로를 잊으리라라는 맞아. 시집입니다. 그거 엄청 인기 많아요. 그래요? 그 시집. 오, 인기 많은 줄 몰랐어요. 음, 네. 제목부터가 강렬하네요. 맞아. 근데 기억이 잘. 안녕, 용기를 가져. 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준비한 비장한 콘텐츠 두 번째 콘텐츠를 드디어 나옵니까? 네, 바로 What's in my bag입니다. What's in my bag? 뭐냐면 저희 요즘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에서 유행하는 요즘이라고 하기는 너무 옛날부터. 그렇죠. 좀 꽤나 최근에 이랑님께서 콘텐츠가 업데이트가. 반려당했기 때문에 지금 당황스러워하셔. 여러분 용기를 줘야 된다고요. 용기를 가져요. 용기를 가져 그 말을 읽어놓고. 최근에 유행한다고 해줍시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네. 뭐랑 한창- 비교해서요? 유생님. 한창 유행했던 그렇죠. 콘텐츠 유형인데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가방을 가져와서 네. 거기에 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는지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행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딱딱하게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면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떠오르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쵸. 소지품을 소개를 해주면서 그 사람, 그걸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맞아. 좋은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비즈니스 관계이지만 음.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각자 준비한 에피소드를 위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조금 더 사적인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저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좋은데요? 그렇게 억지로 용기를 주지 마세요. 용기를 가져. 네. 누구부터 합니까, 그러면? 뭐 지원자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할까요? 좋습니다. 네. 지금 뭐 환경상 저희가 가방을 일일이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네. 뭐 평소에 제가 들고 다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 그래도 이렇게 꺼내면서 해야 맛 아니에요? 그렇긴 그쵸. 하죠. 오늘 없어요. 그래요? 오늘은 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아, 평소에 제가 네네. 늘 가지고 다니던 거 알겠습니다. 립밤. 립밤을 맞네요. 2개 이상. 오, 왜죠? 기능이 달라요? 그건 아니고 네. 주머니에 1개, 그러니까 가방에 1개.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네. 왜냐면 주머니에 있는 게 가끔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날 하루를 망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늘 가방에 하나를 챙기고 다녀요. 네. 근데 주머니에 넣으면 옷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계속 다 빼서 주머니 새로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누가 주머니에 립밤을 넣고 이렇게 다른 지금 옷을 유란이 입어요. 초조하시다고요. 용기를 가져. 아니 뭐 기죽이지 말라고요. 유란이 입장에서는 빈동님이 아마 모든 옷마다 립밤을 하나씩 아니 넣을 아니 수 그게 있겠다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왜 가방에 2개를 안 넣고 아니 그러니까 몸에 항상 지녀야 바로바로 아. 이렇게 립밤을 바를 수 있고 가끔씩 뭐 버스에 이게 흘러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네. 카페에 흘러서 사라질 때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럴 네. 때 있어요. 늘 립밤을 비상용 립밤을 아. 하나씩 챙겨 음. 다닙니다. 어. 저는 이렇게 비상용 뭔가가 많은데 네. 거의 성인이 돼서는 저는 항상 다 백팩을 매번 매거든요. 네. 네.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이야. 근데 거기 안에는 항상 비상용 약들, 데일밴드, 그 다음에 후시딘, 그 다음에 타이레놀까지 늘 우와. 들고 다니고. 저런 친구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빌려주죠. 오. 그러면 이거를 왜 들고 다녀? 음.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쓰려고 들고 다닌다. 네. 오. 그래서 이렇게 주면 살짝은 요새 말로는 플러팅이죠. 그렇네요. 어. 좀 약간 설레는 이런 것들. 멘트인데요. 이런 것들 살짝. 근데 어. 이성한테는 별로 안 하고 네. 별로 그런 오해를 안 할 사람한테 이렇게 주죠. 그럼 다쳐도 모른 척? 아니 굳이 뭐 내가 아픈 게 아니니까. 막 피나고 있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네. 내가 솔로고 네. 네. 그 친구도 솔로고 음. 내가 이거를 줬을 때 음. 이상한 오해를 생각을 안 할 수도 하겠다. 있잖아요. 그럼 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사이면 가감없이 아. 주죠. 네. 보통 그렇게 들고 다니고 네. 알코올 수압 아. 항상 들고 다니고. 코로나 이전에도 들고 다니셨어요? 아니요 그때 그쵸 그 이전에도 들고 다녔죠. 왜요? 핸드폰이 저는 더러운 거를 잘 못 참아요. 아. 그래서 의외로 제가 청결에 예민하기 때문에 네. 핸드폰을 왜 아니에요? 그래 보이나요? 네. 항상 그렇게 닦아주고 그다음에 특히 손이 저는 뭐가 묻는 걸 싫어해서 물티슈를 항상 챙겨 다니고 물티슈도 대량으로 구매해놔서 네. 뭐 집에 엄청 많이 쌓여 있고 또 항상 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노트북과 세트가 되는 노트북 거치대 요새는 블루투스 키보드까지 다 들고 다니죠. 노트북 거치대 무겁지 않아요? 무거운데 네. 없으면은 거북이가 돼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하고 음. 단 블루투스 키보드를 같이 구비해 놓고 네. 다님으로써 조금 목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중요합니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정도 빈둥님의 성격이 되게 대변해주는 물건들만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 다 들고 다녔어요. 왜요? 사물함에 놓는 게 싫어서. 진짜요? 네. 누가 훔쳐갈까봐? 그것보다는 나는 집에 가서도 공부할 사람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아요?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가져오는데 매일 생각이 이거를 사물함에 놓고 가면 집에 가서 책을 안 못 하겠다. 보잖아. 그럼 들고 가. 대단하다. 진짜. 근데 안 봐. 그래서 한 고등학교 때 포기했습니다. 근데 한 중학교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몇 번 보니까 매번 챙기는 걸 거 그쵸. 아니에요? 매번 실패를 하니까 내일은 하겠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네. 매번 가방을 무겁게 들고 다니죠. 저는. 우산은 안 챙겨 다니세요? 우산은 안 챙겨요. 근데 아침마다 날씨를 확인하긴 하죠. 네. 되게 그 준비성 많은 딱 그 제2의 느낌이에요. 맞아. 가방 챙길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늘 제이예요. 근데 그게 가방에서까지도 묻어나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가면은 아무런 계획을 안 세우고 또 이러니까 선택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람이 늘 그렇게 긴장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강약을 주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근데 또 비상 상황일 때 이렇게 건네주는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럴 아플 때 맞아요. 혹은 물티슈가 필요할 때 좀 희열이 올 것 같아요. 이러려고 내가 어. 한 2년 들고 다녔지 뭐 이런 생각. 그거 한번 딱 쓰면은 역시 맞아요. 하면서 나의 계속 들고 준비성. 다녀요. 심지어 예전에는 네. 나무 젓가락도 들고 다녔거든요. 왜죠? 나무 젓가락? 그게 라면 먹으려고? 아니 그게 나무 젓가락이 왜 필요하냐면 사람들 이렇게 호흡 곤란 올 때 나무 젓가락 필요할 때 있거든요. 그래요? 막 그 심폐소생술하고 이럴 때 네. 뭐 나무 젓가락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고 어디서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 기억 안 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 그래서 한동안 나무 젓가락을 들고 다녔고 네. 주변에 호흡곤란 있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아니, 그런 상상을 많이 해. 사람 구하는 상상, 영웅이 되는 상상. 와 이쯤 되면 거의 소화기까지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망상 아니에요, 망상. 난 그때 들고 다녔고 그 다음에 우와. 뭐 바늘
바늘 같은 거. 반지꼬리. 예, 왜 들고 다니냐면 네. 물집 생기면 그 뚫어야 돼. 근데 집이 잘생기는 체질인가 봐요. 그러니까 근데 바늘만 들고 다니면 소독이 안 되잖아. 네. 네. 그래서 라이터 같이 들고 다닌 적도 와, 있고. 대단하다. 대박이다. 뭐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가방이 거의 예, 손톱깎이 같은 거는 기본이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그죠. 좀 이따 빌려주세요. 좋아요. 와 신기하다. 진짜 어. 신기하다. 그렇게 살아왔죠. 신기합니다. 의외로 이야기거리가 많은데요? 그렇네요. 어. 근데 의외로 진짜 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네요. 재밌습니다. 근데 좀 재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얘기 못 할 것 같아. 이런 거. 왜요? 아, 좀 사람이 너무 뭐라 그럴까? 빈틈없어 깐깐해 보인다 보이나? 그래야 되나? 아,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음. 저희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거나 없는 척하거나 이런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준비성이 되게 철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난 약간 변태적일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얘기 안 한 게 사실 몇 개 더 있어. 몇 개만 더 풀어주세요. 궁금해요. 여기까지야. 다음 사람 말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뭐가 좋습니다. 있는지. 네. 회색의 약간 토트백, 큰 네. 토트백을 가져오셨어요. 일단 방한 용품들이 오. 겨울엔 저는 필수예요. 네. 그래서 이건 바라클라바고요. 그 뭐요? 머리 둘러서 쓰는 털모자입니다. 네. 그런 거를 실제로 써요? 네. 정말 따뜻합니다. 한번 지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모자인데 보기는 좀 네. 웃겨 보여도 전 난생 처음 본데요. 아, 이런 그래요? 거 쓰는 사람? 그래요? 요즘 많이 요새 아, 많이 그래? 써요. 내가 음. 많이 안 나가봤나? 그런데 요새 많이 써서 쓴다기보다 정말 따뜻해요. 이 머리에 열이 안 나가는데 비니보다 전체를 감싸주기 때문에 네. 강추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바라클라바. 바라클라바. 네. 유랑님은 아나 보네. 저게 원래 오토바이 탈 때 그 음. 헬멧 안에 헬멧을 바로 맨 피부에 사용하면 뭐 헬멧도 더러워지고 피부도 상하니까 바라클라바 되게 얇은 면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거를 먼저 써서 눈만 뚫려 있게 이렇게 도둑처럼 눈만 뚫려 있게. 맞아,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걸 먼저 쓰고 헬멧을 쓰거든요. 네. 근데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저거를 일상에서 쓴다는 걸 알게 되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얼굴이 시릴 위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훌륭한 방한용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불면 귀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 근데 이걸 쓰면 귀까지 가려주기 때문에 귀가 아플 일이 없어요. 네. 바라클라바가 있고 털장갑이 있습니다. 요거는 손가락이 나오기도 하고 손모아 장갑이 되기도 하는 털장갑입니다. 네. 추위에 약하시군요. 맞습니다. 저는 겨울에 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필수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있네요. 저희 지금 발견했어요. 저희의 세뱃돈 아닌가요? 딱 맞을 것 같은데 10,000원씩 가지면? 꽤 꽤 많이 많이 있어요. 있네요. 그래서 이게 왜 있지? 어디서 뭐 횡령한 거 아니에요? 지금 봉투를 보니까 엄마가 네. 주신 것 같은데 그냥 서프라이즈로? 아니요. 뭐 하라고? 네, 뭘 주신 것 같은데 음. 용도를 잊은 돈이 있고요. 그리고 펜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별명이 루피였거든요. 네. 그 지금 보니까 닮으신 것 그쵸. 같아요. 원피스 말고 그 네, 캐릭터 네. 루피. 캐릭터 루피. 네. 뽀로로에 나오는. 네, 그래서 저희 언니가 크리스마스 즈음에 선물해줬어요. 루피 볼펜이 있습니다. 뜯지도 않았네요. 네. 하지만 언젠가 뜰 것을 기다리면서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2주째 그 가방 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파우치, 화장품들 들어가 있는 파우치. 네. 이 안에는 핸드크림이 있고요. 저도 립밤이 있고 특징적인 것은 이 손톱 강화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야? 이 손톱 거스럼이 나잖아요. 네. 거기 발라주는 크림이에요. 처음 보네요, 이런 건. 손톱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네일을 한동안 받고 쉬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쉬고 있는데 그 쉴 때 영향을 줘야 손톱이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스러미도 덜 나요. 네. 그래서 이 영양제를 꼭 챙겨 다니면서 바르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립 제품이나 빗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빗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보여주시네. 근데 파우치에 되게 귀여운 캐릭터 키링 같은 게 달려있는데
센트님은 항상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맞아요. 이런 아이들은 볼 때마다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씩 넣어주고 포인트를 주면 딱 고개 돌려서 가방을 딱 봤는데 얘네가 있어.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뭐라 그랬죠? 망그라진 곰. 망그러진 곰. 네. 음. 그리고 얘는 지금 제 파우치에 달려있는 캐릭터는 토시미입니다. 토시미. 네. 토시미, 토뭉이. 그럼 뭐야 그게? 얘는 캐릭터 이름이에요. 아, 그 토끼니까. 네네. 센트님이 이모티콘으로 자주 쓰는 거구나. 맞습니다. 아, 맞네요. 그래서 얘네가 걸려있는 파우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물건은 별게 없는데 지금 보니까 영수증이 있어요. 요새 자라에서 세일을 하는데 자라에서 어린이 옷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예쁘게. 맞아요. 네. 그래서 뭘 많이 사셨네요. 콩순이 옷을 5벌 정도 샀는데 가격은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한 5만 원 정도? 근데 네. 영수증을 모으세요? 안 모아요. 근데 최근에 사가지고 네. 그냥 버릴 거를 버릴 거기다가 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안 맞을 수 있어서 그러면 그렇죠. 교환해야 되니까 넣어놨습니다. 가계부 안 쓰십니까? 저 올해 약간 그거예요. 목표예요. 가계부 쓰기. 가계부 쓰기. 네, 평소에 쓰지 않고 저는 카드를 한 종류만 쓰기 때문에 네. 카드사 어플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현대카드를 쓰는데 현대카드 어플 보면은 구분을 지을 수도 있고 항목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네. 결제된 내역을 생활비, 아니 교통비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 놓을 수도 있고 색깔별로 표시할 수도 있어서 그걸 애용했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누르면 그 달에 교통비를 얼마 썼고 이게 쭉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 카드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 소비 생활을 관리했었는데 최근에 카드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올해는 가계부를 좀 써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네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근데 센트님도 캐릭터가 잘 드러나네. 본인의 성격이.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무슨 성격이요? 용기를 가지기 위해. 네. 일생님인가요? 네. 저는 오늘 들고 온 가방은 녹음할 때 가져오는 거라서 아이패드랑 이어폰 정도밖에 없고 네. 특별하게 뭐 다른 거는 특히 없어가지고 평소에 근데 되게 많이 들고 다니잖아. 평소에 많이 들고 다닙니다. 거기 그렇죠. 뭐가 들어있는 뭐가 거야? 있나요? 아니 저는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개 무거워. 그래요? 가방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가방에 파우치들이 몇 개, 한 3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3, 4개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걸 열어보면 저도 모르는 애들이 막 많이 들어가 있어요. 파우치? 뭐가 들어? 내가 이걸 왜 넣었지라는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용도 파우치마다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걸 보통은 파우치 없이 쑤셔 넣었다가 네. 너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일단은 거기 있는 거 파우치도 옮겨놨어요. 네. 구획을 지어놓은 거죠, 일종의. 근데 파우치 열어보면은 이제 그 혼돈의 카오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센트님은 당연히 뭐 화장품 같은 게 있겠지만 네. 일생님은 뭐 그럴 만한 게 없잖아요. 뭐 핸드크림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고. 핸드크림. 네. 사실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열어보면은 뭐 휴지 같은 거 들어있기도 하고 티슈도 네. 들어있고 물티슈 들어있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빈둥님보다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인데 저는 양반이에요. 근데 뭐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필요하겠지라고 쑤셔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가 잘 들어가 열어보진 있는지 않아요.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 저도 약 네. 같은 경우도 많이 들고 다니고, 네. 상비약 같은 거, 그리고 제가 먹는 약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도 들고 다니고, 건강식품도 가끔씩 들고 다니고. 그러면 뭐가 있는지가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머리가 아프대요? 네, 그러면 나한테 이거 타이레놀 있어? 하면서 주는 그게 안 되겠네요? 돼요. 그건 아마 돼요? 있을 거야 하고 그때부터 열어보기 찾기 시작하고 찾는 거죠.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고. 근데 반드시 이제 빼먹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거는 카드 지갑이랑 명함 수첩, 명함첩, 명함 지갑. 네. 그거는 반드시 항상 챙기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현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살짝 조그만 또 지갑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갑이 한 3종류 이렇게. 지갑이 세 종류라고요? 쬐끔쬐끔해요. 카드 지갑은 카드만 꽂는 거고. 지갑 자체가 3개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3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 가방 무게 한 10kg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반지갑, 장지갑 이런 게 아니라 네. 카드 지갑 정말 작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명함 들어가는 명함 지갑, 그것도 좀 조그맣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른 이것저것 카드나 아니면 체크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통장 대용해서 쓰는 것들. 그다음에 약간의 현금, 뭐 그리고 명함 지갑을 안 가져갔을 때 필요한 명함들 또 넣는 이런 식으로, 이런 용도로. 아니 그럼 그걸 하나에 통합할 순 없는 거예요? 왜 세 개를 나눠서 가지고 다니시는 제가 일단 거예요? 카드가 많아요. 이것저것 막 회원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카드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 나눠놨고요. 내가 볼 때 한 번 잃어버려야 돼. 한 번 아, 잃어버리면 네.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저 근데 어. 진짜 잘 안 잃어버려요. 아 그래? 저는 어. 잃어버린 경험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고등학생 때 한 번 지갑 잃어버린 적 있거든요. 네. 네. 그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는 다 체크해요. 중요한 거든 다 체크하기 때문에 저 잃어버린 경험은 없어요. 그럼 네. 그 모든 지갑들을 항상 다 가지고 다니시는 일단 거예요? 다 가지고 다녀요. 안 가지고 다니면 불안합니까? 네. 어. 그거는 좀 그러니까 그게 뭐 오늘 같은 날에는 안 가져오거든요. 보통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다 들고 다니죠. 저는 또 가방도 되게 많아요. 되게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근데 가방이 많으면 네. 매번 옮겨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 매번 옮기지도 않고요. 그 네. 카드 지갑이랑 지갑들만 옮겨서 놓고 다녀요. 네. 그래가지고 뭐 노트북 가방이 있으면 노트북 가방 쪽으로 옮겨 다니고 이런 식으로. 피곤한데요? 왜요? 나보다 더 피곤한데? 그래요? 그래서 파우치를 많이 사게 돼요. 그래서 네. 그게 다 섞여 있으면 아예 못 찾으니까 네. 좀 부획화를 시켜놓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파우치만 옮겨 넣고 나가면 되는 거죠. 아니 제 맞아요. 말은 어깨가 무겁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피로가 오진 않나. 맞아. 심지어 힘들죠. 네. 유생님은 백팩도 아니야. 저 백팩 싫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매기 때문에 토트백을 주로 맞아요. 들고 다니는데. 어깨 아플 것 같아요. 그래도 유생님은 차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차가 있으니까. 맞네요. 그리고 항상 보조 배터리를 항상 들고 다니네요. 네. 그것도 보조 무거운데. 배터리 진짜 무거운데. 네. 보조 배터리가 무거워요. 파우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상한 거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제 기억에는. 이상한 거? 네. 이상한 거? 뭐 하여튼 왜 이걸 들고 다니지 싶은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어. 잘 기억이 안 나요. 드라이버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드라이버까지는 아니고 나 옛날에 들고 다닌 적 있어. 드라이버 왜 들어? 저도 육각렌치 같은 건 들고 다녔어요. 그럼 비상용으로. 진짜요? 네. 썼어요? 아니 그때는 안경을 쓰고 다닐 때였는데 아. 안경을 조이기 위한 드라이버를 들고 다녔던 적도 있고. 우와. 어. 안경에 드라이버를 쓸 일이 있나요? 그 안경에 옆에 보면은 느슨해지면 이거 조이는 네, 그거 그 있어요. 안쪽에 그러니까요. 조그맣게. 근데 그 느슨해지는 게 그 정도의 주기로 느슨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되게 저는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날의 일정을 소화를 못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공부를 못 하니까 그거를 들고 다니는 거야. 핑계. 이것도 사실 아까 그 교과서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죠. 그러지 않나. 지금 학생 때보다 지금 덜 예민해진 거예요? 네. 어. 저 학생 때가 피크였어요. 아 진짜요? 어. 친구 있었어요? 친구 거의 없었어요. 어. 친구 거의 없었고 네. 이제 친구들이 제가 되게 예민하고 부정적이어가지고 당시에 별명이 네거티브였거든요. 어. 근데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친구들이 저놈 새끼를 한번 바꿔놓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한 대여섯 명 여행을 갔는데 네. 두세 명이 저를 시작부터 이렇게 1대1 마크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어. 네. 근데 결과적으로 한 반나절이 지나니까 그 두세 명끼리 싸우고 있어. 왜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 결과적으로는 이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그쵸. 너가 이겼다. 해서 했지만 결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반성하고 살았죠. 그 반성을 한 게 대단하다. 아니요. 반성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반성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생존의 문자로 없었던, 직결될 것 같은데.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래도 되게 좋은 친구들을 주변에 두셨네요. 진짜. 더 긍정적으로 바뀌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사실 그쵸. 그냥 뭐 만약에, 손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아니면은 진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친구들까지 없었으면 아마 그럼요.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전 그쵸.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그럼요. 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얘가 이상한 데로 흘렀고 유랑님도 해야죠. 네, 그럼 저는 사실 진짜 잡동사니가 많아가지고 궁금합니다. 정말 저도 혼돈의 카오스인데 유랑님도 가방이 되게 무거워 보인다. 맞아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어요. 네. 저도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은데 백팩이 하나 있고 평소에 그냥 핸드백처럼 들고 다니는 쪼매난 백들이 있어요. 네. 사실 거기에는 많이 없고 대신 백팩에 정말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 네. 네. 일단 저도 빈둥님이랑 좀 비슷해요. 뭔가 생존에 직결된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샴푸 샘플, 린스 샘플. 유랑님은 이 네. 일을 야근을 많이 야근을 하니까. 아니요, 많이 그렇지 하니까. 않아요. 그건 아닌데 그냥 내가 언제 어디서 밖에서 잘 수 있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샘플을 가지고 네. 다닌다. 네. 그냥 뭐
화장실이나 사우나 같은 데서 씻을 수 있도록. 네, 그럴 수 있도록 다 가지고 다니고 어, 빗 같은 것도 그 일회용 빗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실제로 쓴 적이 있어요? 샴푸랑 린스를 최근에? 쓴 적은 많이 없어요. 근데 어. 한 번씩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뭐 여행을 가는데 하루 더 있고 싶은데 뭐 밖에서 자야 된다라고 할 때 썼던 경험이 한 번 있어요. 하긴 뭐 캠핑을 하거나 네네네. 이럴 때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그 육각 렌치랑 젓가락, 저도 젓가락 가지고 다녀요. 젓가락 왜 들고 다녀? 이거는 그냥 진짜 먹을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진짜? 근데 식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 뭔가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한 건 아닌데 그냥 네. 진짜 예비용으로 들고 다니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우와. 육각렌치는 왜요? 육각렌치도 뭐 쓸 일은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마흔형에는 거의 없죠. 내 아까 모습이 이런 분 느끼니까? 오토바이에 필요해요? 오토바이에 필요해서 근데 아. 사실 육각렌치로 쪼일 수 있는 부품들이 많이 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공구 세트를 못 사서 그냥 어. 육각이라도 들고 다니자라고 해서 네? 육각렌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호신용으로도 좋겠다. 맞아. 그러면 실제로 큰 거 손가락 아니잖아요. 한 마디만 그죠, 조그만 거 같은데. 미니용. 근데 호신용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맥가이버 칼. 육각렌치를요? 아니야, 맥가이버 칼 같은 거. 오,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필통이 없어요. 그래서 펜들을 낱개로 가방 안에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맞아. 네. 저도 그러는데. 아, 그래요? 저도 낱개로 갖고 다녀요. 항상 필통을 사고 싶다는 그런 욕구는 있었으나 네. 마음에 드는 필통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가죽 필통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필통을 다 사지 못하고 펜을 낱개로 들고 다니고. 근데 저 예전에 그러다가 네. 빨간 펜이 다 중요한 서류들에 으악. 그래가지고 한번 네. 큰일 난 적이 있어서 음. 저도 그때부터는 필통을 챙기긴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저는 잉크 터질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과외하러 다닐 때 네. 필통을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네. 필통이 그 가죽 쫙 펼치는 필통 있잖아요. 네. 둘둘 말았다가 아, 펼치는 네네네. 필통. 그 필통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뭔가 들고 다니면서 펼칠 때마다 뭔가 자부심 느껴졌어요. 아니, 쫙 펼치면서 근데 그건 필통을 부피가 좀 있지 펼치면서 않나요?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 되게 기분 좋아요. 그거 펼치면서 쾌감이 그 안쪽에 있구나. 꽂혀 있거든요. 펜들이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뺏어 쓰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걸 돌돌 말면 부피가 꽤 되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아, 않아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증명사진이 있네요, 보니까. 한번 볼까요? 증명사진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왜 들고 다녀요? 언제 사진인가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돼가지고 아. 한 정말 몇 주 전에 찍은 사진인데 네, 그게 하나 있고 사실 제 가방에 있는 거는 대부분 뭔가 받았는데 네. 사용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받았는데? 네, 예를 어디에서 들어 달력을 받았는데? 받았는데 달력을 집에서도 안 쓰고 회사에서도 안 쓰고 하니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가방에. 그거는 정리를 그냥 안 한다는 거죠.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건 전 편지가 많아요. 오. 편지를 들고 다녀? 네. 왜? 그래서 그냥 오갈 때 읽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카드가 한 지금 3개 정도 있어요. 뭐 낭독해 볼까요? 최근의 편지예요? 한 근 3달 안에 어, 받은 손편지요? 네, 손편지요. 오. 사실 집에 놔두면 걔네를 다시 꺼내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뭐 오가면서 이동 시간이 가장 남으니까 그때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누구로부터 받은 편지입니까? 그거는 밝힐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3개가 동일인이에요? 두 개는 동일인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 아니요, 근데 무슨 소리예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받고 나서 그때 감정도 떠올릴 수 있고 편지 네. 내용도 좋고 그 상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그치. 맞아. 지갑에 편지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는 그냥 저도 노트북이랑 뭐 아이패드에 필요한 용품들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그럼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그쵸.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일단 끝났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젠 앞으로 가방에 뭘 넣고 싶은지
이제 이것도 야심차게 준비한 거 맞습니까? 네. 어. 뭘 비우고 싶은지, 뭘 비우고 싶은지. 뭘 비우고 싶은지나 뭘 채워넣고 싶은지, 이것도 이제 어쨌든 소지품은 각자의 성격이나 패턴, 생활 패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우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활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그런 게 있으신지. 저는 가방을 안 들고 다니고 싶어요. 어. 가방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네. 어깨도 아프고 귀찮기도 하고 음. 웬만하면 그래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 겨울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여름에는 주머니가 없단 말이죠. 아, 그쵸. 그래서 요새 뭐 핸드폰에 다 카드 저장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컴팩트하게 다닐 수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가방을 안 들고 다니면 그 물건으로부터 오는 편리함을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방이 이상한 게 많다는 거죠. 굳이 누리지 않을 편리함들이 많다는 거죠. 굳이 안 들고 다녀도 좋더라라는 생각 많이 해요 요새는. 네. 그럼 핸드폰 정도만 있어도 맞아요. 괜찮을 것 핸드폰이랑 같다. 이어폰이랑 뭐 카드 지갑 정도? 저도 비슷한 것 같아. 그래요? 좀 놓고 다니고 싶어. 오. 그러니까 항상 일이 발생하면 그때 해결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발생하기 전부터 저는 걱정하는 습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도 소지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사실 뭐 다치면 근처에 약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늘 들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제 성격을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 같아서 좀 더 비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예요. 가방을 꾸리는 그 행위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가방을 바꿀 때도 있고 다음 날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전날 밤에 가방을 꾸릴 때가 많잖아요. 그 시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일은 뭐가 필요할까 하면서 내일 들고 다닐 가방도 고르고 내일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그 행위가 좋고, 네. 근데 지금 제 가방에서 뭘 추가하고 싶냐, 뭘 빼고 싶냐 하면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저도 뭐 비상용품들을 챙겨 다니고 싶은 거는 아니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에서 빼고 싶은 것도 특별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돈을 뺍시다. 돈은 은행에 이제 넣어야 돼. 돈 넣어야 돼. 그거 그러면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쓰레기가 쌓일 때가 있어요. 영수증. 그러니까 이 영수증 같은 것도 이제 빼야 되는데 네. 이제 교환 시기 지났거든요. 빼면 되는데 넣어놓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면 예전 영수증도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런 습관은 좀 버리고 싶다. 특히 영수증은 발암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에 맞아.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랑님은? 저는 건강에 관련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거를 좀 챙겨 다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사실 안 챙겨 다니면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 네. 근데 그냥 그 챙기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의무적으로 먹게 될 것 같고, 또 그렇다 보면 그게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간이 있다면 그런 건강 영양제 같은 것들을 좀 챙겨 다니고 싶다. 달력 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요새 그 소분통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소분해서 담는 거.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 네. 소분통을 들고 다녀도 가방에 넣으면 안 꺼내. 그래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고쳤냐면 네. 소분통을 들고 다니지 말고 뭐 가벼운 뭐 예를 들어서 패킹이 되어 있는 거면 하나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럼 주머니에 넣는 거는 그날 어차피 계속 거슬리잖아요. 네. 그걸 무조건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포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알약 이런 것들을 항상 주머니에 넣어서 네. 그날 밖에 있을 때 언제든 먹게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소분통을 여러 번 사봤는데 네. 소분통에 하도 먼지가 쌓여서 버리게 되더라고. 하도 안 꺼내니까. 안 꺼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까먹는 거죠. 그냥 가방 귀찮기도 안에 하고 있으니까. 뭐 본인도 달력 넣어놓은 것처럼 네. 그렇게 되더라고. 저 같은 사람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이 이제 습도나 이런 거 영향 많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분통 같은 경우는 습도 조절이 안 되고 밀폐되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당장 드실 거 아니면은 웬만한 소분통은 안 좋죠. 뭐 장기간 여행을 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사실상 그러면 소분통은
큰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그 조그마한 통 같은 거에 네. 이제 밑에 실리카겔 같은 것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담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통도 괜찮은 통으로 쓰지 않으면은 사실 뭐 시중에 파는 소분통은 진짜 단기간에 먹는 거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네. 그런 거 까먹는 게 문제잖아요. 네. 알림을 해도 까먹잖아. 뭐 당일 아침에 먹어야 되는 알약이라든지 그런 거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음 날에 신을 신발 안에 그걸 넣어뒀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나갈 때 이거 먹어야 되네? 뭐 안 먹으면 신발을 못 신잖아. 그러면 그걸 들고 물을 마시고 알림을 좀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때 얘기야. 핸드폰 알림 같은 거 많이 없을 때. 네. 하여튼 그런 방법도 썼었다.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어. 근데 좋습니다. 뭐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뭐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콘텐츠 얘기할까요? 갑자기요. 잠깐만. 저희가 정기 코너로 하자고 얘기했던 아, 네. 콘텐츠. 최근에 본 콘텐츠. 최근에 본 콘텐츠. 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아니, 없어요. 어린 왕자라도 읽을까요? 아니요. 본인의 편지 읽고 싶으시면 뭐 언제든지 좋습니다. 네, 그럼 콘텐츠. 최근에 재밌게 본 콘텐츠가 있으신지. 네, 말이 나온 김에. 그렇죠. 저- 이번에도 네. 반응이 좋으면 진짜 정기 코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간 인서트의 정기 코너. 좋습니다. 저 유랑님이 추천하신 그 성난 사람들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 분노가 분노를 일으키면서 분노의 사슬이 돌아가는 그 구조가 너무 잘 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향과 연출도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다 봤어요. 근데 순식간에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한 짧아가지고 금방 볼 수 있어요. 한 3, 40분 되나? 한 편에 40분이 좀 넘는데 이게 10개예요. 근데 밥 먹을 때마다 봤거든요. 그게 재밌어요.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긴박하게 막 상황이 돌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세 봐서 진짜 며칠 만에 다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기들을 너무 잘하고 맞아요. 스티브 연 배우인가요? 네, 스티븐 연. 스티븐 연 그 배우도 연기를 잘해가지고 보는 재미도 배가 되고 이미지들도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 극이 시작될 때마다 그 네. 극을 상징하는 듯한 이미지와 제목이 떠요. 정말 강렬하게 뜨거든요. 그걸로 펀치를 한 대 맞고 극이 시작돼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 펀치가 유효한 그런 감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놀라웠어요. 네. 그래도 그날 추천한 거를 보셨네요. 지금 하나씩 보고 있어요. 네. 다음은 뭐죠? 다음 볼 거. 다음 볼 거? 소년시대라고. 아니 우리들이 추천한 거 중에 왜 하나씩 본다고 그 얘기 아니었어요? 다 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추천해 주신 건 다 봤어요. 골대녀 안 봤잖아요. 그거는 볼 안 수가 그때 보신다고 안 본다 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소년시대? 소년시대도 봤어요. 임시완 씨 임시완 나오는 씨 거. 나오는 거. 이건 결말까지는 못 보긴 했는데 이거는 정말 킬링타임용? 네, 킬링타임용으로 연기를 또 잘해요. 임시완 씨랑 이선빈 씨가 나오는데 네. 연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요. 네. 충청도 사투리. 맞아요. 연기가 임시완 씨가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원래 잘하잖아요. 네, 원래 잘하시는 거를 느꼈지만 그런 코미디 연기도 잘하시는구나를 느꼈고 극 자체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그냥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극입니다. 추천드려요. 유생님은 둘 다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봤어요. 저는 짤로만 봤어요. 네. 짤로만. 소년시대. 네. 그 정도. 뭐 다른 분들은 저는 위시 봤거든요. 디즈니 100주년.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영화인가요? 네. 애니메이션. 디즈니 새로 100주년 나- 기념. 네. 네. 웬만하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요? 기대했는데. 저도 기대했는데. 기대감을 확 낮춰드릴 뭐 어떤 내용이죠? 그냥 디즈니스러운 내용이에요. 뭐 이제 어떤 왕국의 왕이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는 평화로운 왕국이 있었는데 네. 그 왕이 백성들의 소원을 관리를 해요. 백성들한테 소원을 구슬처럼 빼내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맞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난하고 재미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기대감 없이 보면은 좋긴 한데 전 좀 그랬어요. 별로였어요. 뭐 기대를 하셨나 보네요, 두 분은? 저는 엄청 기대했거든요. 저도요. 기대작이었어요. 네. 그래요? 네. 디즈니 100주년 기념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어느 순간 디즈니 컨텐츠가 힘이 팍 꺾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치. 뭔가 심지어 그거 이제 겨울왕국 프로즌 만든 감독이 만든 거라 가지고 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네. 맞아요. 그때 이후로 뭔가 이렇다 할 캐릭터들도 없는 것 같고 네. 최근에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그 디즈니 캐릭터도 한번 세대 교체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공주들 이런 애들보다는 새로운 애들, 그러니까 베이맥스, 뭐예요? 베이맥스가 뭐야? 그 흰색 아. 뚱뚱한 풍선 인형 같은. 네네네. 네. 그 영화 이름 뭐지? 영화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아, 되게 아, 귀여운 애인데. 빅히어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빅히어로. 맞아요. 뭐 그런 최신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일단 알아보지도 못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있을 전혀 뿐더러 모르겠다. 예전에는 사실 뭐 신데렐라 뭐 이 정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그만큼 캐릭터도 뚜렷하고 되게 아이코닉했는데 요즘은 그렇다 할 캐릭터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코코, 뭐 프로즌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예전만큼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많이 힘이 꺾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그 PC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 맞아요. 그리고 나오는 애니메이션도 너무 정형화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아쉽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애프터선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 궁금해요. 아무도 안 아직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네. 저는 한 30분 봤어요. 그때 왜 껐죠? 끈 게 아니라 잠들어서. 아 진짜? 근데 어떤가요? 이해해. 네. 뭐 그렇게 막 격렬한 사건이나 네. 아니면 갈등이나 이런 거는 없는 영화인데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네. 빠져들게 어, 만들고 네. 뭐 스포일러라서 얘기는 드릴 수 없겠지만 네. 두 번 보고 싶어지는 영화.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가족에 대한 어, 그리고 뭐 이것도 스포가 될 수 있어서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네. 아빠랑 딸이 여행을 가서 네. 겪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컨텐츠들에서 다룬 모녀에 대한 이야기 혹은 모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부녀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됐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봤던 영화고 음악과 그다음에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탁월해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저도 약속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꼭 보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그때 제대로 못 봤던 게 너무 아쉬워서 다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서 여태까지 숙제처럼 남아있는 영화거든요. 아 맞아. 다시 보고. 유랑님, 순트님은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후기를 알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영화도 봤어요. 저 서울의 봄. 저도 봤죠. 그 얘기 저희 안 했죠? 안 했죠. 안 네. 했어요. 두 분은 안 보셨고. 네, 전 안 안 봤어요. 봤습니다. 안 보셨구나. 저 봤으니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들 아는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아는 내용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분노하면서 봤고 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영화로서도 잘 만든 영화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빈둥님? 근데 저는 아수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만든 대중 영화예요. 네. 잘 만든 대중 영화고 아무래도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전개 자체도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탄탄해요. 네. 오히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없었다면 뭐 저렇게 핑퐁을 많이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저게 다 숨가쁘게 같이 따라가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판 3시간짜리가 되게 좋다는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뭐 네. 나온다고는 하는데 네. 뭐 오피셜한 건 아니라서 아직. 네. 근데 뭐 전두환 나쁜 거는 다 알지만 네. 왜 나쁘게 됐냐 혹은 그 주변엔 누가 있었냐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영화 같아서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고레 다이로카즈 감독의 괴물? 괴물 봤습니다. 궁금했어요. 보고 싶었는데. 네,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고레 다이로카즈 전작이었던 브로커를 너무 실망스럽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네. 이번에도 괜찮을까라는 걱정과 기대 반을 가지고 봤는데 네. 브로커가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너무 좋았고 어. 메시지 자체가 새롭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너무 잘 풀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번에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가족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감독 영화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뷰티풀. 원더풀 라이프. 아, 뷰티풀 라이프가 아니고요. 맞아. 죄송합니다. 원더풀 라이프라는 네. 전설적인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전설?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누군가가 울기도 하고 뭐 아. 그렇습니다. 댓글로 그때 누가 울었었나? 한번 혼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저는 최근에 책 한 권을 또 읽었어요. 네. 네. 리민이라는 작가가 아, 쓴 바르도라는 바르도. 책이 음.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지대나베에서 김도희님이시거든요. 네. 네.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몇 부작까지 있죠? 5권인가? 근데 아직 한 권밖에 네, 안 한 나왔고. 권밖에 안 나왔어요. 어떤 종류의 책이에요? 그 명상하시는 분이거든요. 명상, 인생, 명상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제가 명상을 그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더 흥미롭기도 했었고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예,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통 음. 뭐 5부작 책이라고 하면 네. 뭐 영화도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세계관이나 음. 상황 설명을 하느라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음. 뭐 준 원처럼 약간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끝나는 느낌이 있을 네. 수도 있는데 1부만으로 또 하나의 완성된 아. 결말이 지어졌고요. 음. 2, 3, 4부 이렇게 가면서 뭔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소설인 거죠? 네, 소설이에요. 어. 네. 리민 작가님. 네, 리민 작가. 바르도가 무슨 뜻이죠? 뭐 뜻이 있는데 그게? 바르도가 이제 티베 사자에서 나오는 네. 이야기인데 3과 3 사이에 있는 맞아요. 기간을 바르도라고 해요. 궁금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안 읽는 말투인데? 아니, 아니. 안 읽겠다는 진짜, 말투인데? 진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 약간 명상에 대해서 네. 기본적으로 좀 배우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아. 그냥 아무런 전사 없이 좀 읽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음. 그래도 서사 자체가 좀 재밌어요. 어. 아, 예, 네. 예. 저는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잠깐 틀어봤는데 네. 바르도어를 설명해 주시는 아, 그런 맞아요. 영상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관을 만드신 거죠? 하나의 큰 서사 구조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작품인데 놀라긴 했어요. 되게 왜요? 야한 묘사가 좀 어? 많이 나와요. 그래? 눈이 반짝였다. 많이 나와요? 많이 읽으시겠는데요? 나와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이런 묘사가 이 책에 들어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근데 뭐 수위로 보면은 높아요. 이 정도. 네. 어? 아 그러니까 이 책이라서 놀란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수위가 높아. 절대적 수위가 그래도 약간 좀 묘사가 비유와 상징으로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이 갑자기 기대감이 급상승한 것 서점 같은. 간다. 저는 조금 이거 뭐야 야설이야?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진짜요? 그 정도야? 그 정도예요? 네. 일본이 그 정도면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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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렇게 야설로 끝나나? 멋진 아니 말- 어린 왕자로 네. 시작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 야설 왕자로 왕자로. 끝나는 야설 왕자라니요. 한 분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본인? 야설 왕자 본인이에요? 아니. 야왕 용기를 가집시다. 네. 용기 아무튼 많이 내셨네요 오늘. 어린 왕자로 출발해서 야설 왕자로 끝난 오늘의 월간 인서트. 네. 뭐 낭독회는 다음 기회에 한번 아, 도전해보도록 하고 어떠셨나요? 즐거운데 뭐 이러려고 만든 코너니까 맞아요. 저희. 즐거웠어요. 맞아요. 네. 네, 뭐 어린 왕자를 다 전문을 다 읽어도 재밌었겠지만 저희에겐 다음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안 올 것 같은데. 기대해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끝나면 될까요? 네. 월간 인서트를 외쳐주시면 저희는 아, 끝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끝났나요? 그러지 않나? 이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안녕하고 끝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안녕을 했었나요, 저희가? 월간 인서트 이러면서 끝나지 않았나? 아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이번에 한번 정해 보시죠. 네, 네.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오늘 본인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지난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그거는, 에피소드. 네, 아, 에피소드였어요. 그런가요? 음, 그러면 그냥 수미상관의 구조를 위해서 네. 월간 인서트로 끝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월간. 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멘트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하던 거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 방송 월간 인서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월간 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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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트.